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갔는데요.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메모지잖아요. 그리고 손도 보입니다. 요거 좀 손까지 좀 보이는 장면을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손의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열었는데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뭔가 메모지를 보고 있습니다. 메모지를 보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구속의 뭐 부당성 이렇게 본인이 메모했죠. 그러니까 사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할 말을 준비한 원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앞서서 본인이 직접 쓴 걸로 보이는 메모지를 보고 있는데 구속의 부당성 이렇게 쓴 메모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고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더 소개해드리죠.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거센 또는요 조금 더 나가면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검찰 수사고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간 표현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인가. 깡패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영상으로도 들으셨지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오랑캐, 국경 넘은 오랑캐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자간담회 어떻게 좀 평가를 할지 오늘 패널분들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최수영 전 위원님, 오늘 간담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입장 처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흘밖에 안 남은 이제 체포동의안 앞서서 본인의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불안감과 그런 긴장도 혹은 뭐 이런 예민한 것들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 저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말의 품격과 내용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저런 말들을 기자간담회에서 과연 쏟아낼 수 있느냐.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선출된 대통령을 그 말 가정법을 써서 얘기했지만 그게 뭐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걸 놓고 보면은 이 사실 선출된 우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그렇게 깡패라는 그렇게 원색적 단어로 비판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자체 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여론전이 급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당내 단속도 좀 급하다 하더라도 말을 지켜야 할 금도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랑캐라는 단어는 사실 그거는 공권력을 능멸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뭐 합당하게 본인이 지금 지은 본인이 지금 혐의가 8가지다 보니까 27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다 법원이 영장 발부해서 한 거거든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영장이 다 발부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랑캐가 국경 넘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본인이 지금 제1야당 대표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하면서 내용의 합리성으로서 본인의 부당성을 얘기해야지.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야지. 이건 전 근도를 넘었다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그렇게 자세히 소명할 거면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 받으면서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급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심정 때문에 조급증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좀 미래를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저는 좀 갖춰야 될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회에서 한 말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내용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언론에서 사실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깡패, 오랑캐, 국정 넘은 오랑캐가 오니까 성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 일단 뭐 내용 측면과 좀 표현 측면을 좀 나눠서 좀 평가해 주시죠. 뭐 이제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이 원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하셨어요. 2016년도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아. 근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예. 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에 빗대어서 그럼 그 말을 돌려준 건가요? 그럼요. 거기다가 검찰의 최종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인사한 검사들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예. 빗대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랑캐를 비유하시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당대표한테 짐승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품격이 서로 상방이 떨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근데 비유적 설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절박한 상황 그다음에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분 동안 작심 비판을 했는데 예. 작년 9월부터요. 6개월 동안 검찰 발로요. 피의사실 공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볼 때 불법행위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 소위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내용들인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거기에 대한 당대표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배임죄라고 얘기했는데 배임죄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진상, 김용이란 사람이 제3자가 돈을 받아서 성남 예. 씨가 손해를 보거나 저수지가 진짜 있거나 예. 이런 내용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소위 당대표로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소위 우리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민 인권들은?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뭐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언론들이 뭐 열심히 지금 기사들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에 관한 기사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준비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지난해 5월과 2017년 7월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2017년 7월 보면은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그런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정적 제거 위에 권력 남용이다.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그리고요. 지난해 5월과 오늘 보면요.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요. 저처럼 깨끗하면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그러나 오늘은 담장이 필요한 이유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화면으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용남 전 의원께요. 일단 요 상황 좀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오늘도 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요. 특히 민주당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능력이 과연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뾰족한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특기 내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바람직한 장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말을 잘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 말을 뭐 바꾼다.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5월만 해도 저같이 깨끗하면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는 재작년 9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기점으로 예.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처럼 깨끗하면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참 얼굴이 두껍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영장 청구가 되는 시점에서는 말을 확 바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예.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구민가 뭐 경북을 방문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당내에서 지적이 약간 되니까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말을 바꿔갖고 뭐라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 남들과는 다른 특이점이 이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대장동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의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 사건의 새 지평을 연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특히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인허가 관련한 뇌물 사건 아니면 부패 사건은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현찰 교환이거든요.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뭘 하나 해주면 바로 이렇게 오고 가는 관계예요. 예. 근데 이 대장동이나 이 다른 사건들도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과 관련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나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 사업의 출발부터 사실상 시 관련자와 민간업자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교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났을 때 어떤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더 진행할 때 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 소위 저수지라고 표현되는 뭐 실무상으로는 파킹해 놨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바로 교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맡겨놓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김영래 선생님께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복잡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다른 부패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에 있던 그 부패 관련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뭐나 복잡하다. 그래서 검사들의 뭐 능력과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처럼 샅샅이 뒤져가지고 피의 사실을 이렇게 낱낱이 흘리면서 부풀리면서 이렇게 했던 사건이 유례가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 그러면은 자치단체장들 전수조사해보자.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일이 한 건도 없겠느냐. 자 그럼 행정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럼 검찰에 다 물어보고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능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5월 그 대통령 취임한 이래로요. 이렇게까지 그 망신주기식으로 피의 사실 흘리고 428억을 먹었을 거다, 받기로 했을 것이다, 받기로 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무슨 박스에다 돈을 가지고 갔다, 그 박스를 보관하고 있다.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흘리면서 망신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구속영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즉각 법무부에서 그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다 전제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60명 이상이 동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먹었느냐, 시체 말로 안 먹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전제에 깔았다고 얘기하면서 적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과연 검찰이 정말 수사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말이 그 1년여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과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반인에 대해서 이렇게 275회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피의 사실 흘려가면서 결국에는 영장에 적시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장에 적어놓은 것처럼 제1야당 대표고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했던 것은 이거는 분명히 정치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능력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게 정말 구속할 사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표현과 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오늘 뭐 네 분 패널 말씀 쭉 연속해 들어봤는데요. 입장 차이 분명히 선명하게 나고 있거든요. 뭐 국회 가면요, 여야 의원 만나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분명히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로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27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거든요. 자, 과연 그날 어떻게 결과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이유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결을 민주당은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직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가지 큰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개미지옥? 예. 오. 체포동의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은 또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이게 뭐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또 당의 안정을 희구하거든요 지금. 요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요런 그룹이 하나 있고 예.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저 기각할 거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무도하게 당하고는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또 본인이 그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저기 의총에서도 그 상당히 자기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 심사 받지 한번.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뭐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했죠?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자, 그럼요. 오늘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OX 팻말 있거든요. 요거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는 뭐 기소 재판 얘기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7일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자, 그러면은 뭐 영장기사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한다. 한다면 O, 아니면 X를 걸어주세요. 세 분이 지금 X 안 한다. 한 분만 사퇴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최수영 전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유일하게 사퇴한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바로 직후는 아닐 겁니다. 바로 뭐 표결한 직후라면은 이제 뭐 3월 초 이렇게 될 건 아닐 것 같고, 다만 3월 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 대표직이 본인은 내려놓고 싶지 않겠지만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이 아무리 민생이나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사법 리스크라는 이 덫에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진일보하고 있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3월 8일이면 국민의힘 3월 12일 최대 12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납니다. 누군가 당대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컨벤션 효과도 누리고 민주당은 계속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3월 내에도 또 다른 부결이 된다 해도 또 다른 소환장이 날라오면은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있을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소환돼서 나가서 입장을 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돌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내려놓고 싶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압박하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무죄로 입증받아서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한번 정치적 결단을 보이는 것도 당의 리더십 혹은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의 당을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빠르면은 3월, 길면은 4월 정도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큰 상황이에요. 이거는 당의 외연에 둘러싸인 조건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세 분께서는 사퇴 안 한다를 전망을 하셨는데요. 뭐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어서 제가 한 30초씩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 우선 김주옥 전 행정관 사퇴 안 한다라고 전망하신 이유는요? 예, 왜냐하면 169석의 야당 당대표, 그다음에 77.7%의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가 그만두는 문제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당대표를 그만둘 거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실질심사 영장심사를 받는 게 낫지 당대표직을 내놓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순서가 있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아마 이 예. 문제 관해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신임을 한다. 그럼 당대표직을 가지고 예. 본인이 결단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명받고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예. 적어도 당원들이 선택하고 169명의 의원들이 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라는 예.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 X 고르셨어요. 최수영 전 의원하고 좀 다르신데 의견이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풀려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무조건 정치 이슈화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대선의 연장전으로 가져갈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당대표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아닌 그냥 일개 국회의원의 그 자격으로는 이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짧게 제가 추가 질문 드는데 그냥 딱 답을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당대표 계속 유지한다는데 그 계속이라는 거는 총선까지라고 보십니까? 예. 총선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정 전 의원께는요. 뭐 비슷한 X를 고르시니까 비슷한 설명하실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부결된 뒤에 당에서 사퇴 요구가 좀 거세지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도 사실 우후죽순격으로 조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오갑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부결 똘똘 뭉쳐서 부결하지만 다음번에는 당당히 맞서라라는 것이 이제 뭐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또 영장이 청구가 될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올 경우에 그때는 당당히 맞서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이제 몇 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김종 행정관님은 그 대표가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러나 저는 추가해서 지난번에 이제 검찰 조사에 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차피 답정 기소인데 굳이 나가서 망신 주려고 하는 그 모습 보일 필요 있겠느냐, 당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대표가 일단 여러 얘기를 듣고 결단을 해서 검찰 조사에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저는 이제 27일 날 부결이 뭐 그거는 확실시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선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장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X라고 선택을 했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표의 결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고요. 앞에 이 팻말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욱 전 행정관께 제가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 사항과 관련해서 당내 이른바 이제 비명계라고 꼽히신 의원들은 좀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당을 다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책이 있는가? 뭐 이런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체포동의안 사안을 놓고서는요. 단일 대우다. 친명뿐만 아니라 비명이라고 꼽히신 분도 다 이건 부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게 혹시 비명들이 단일 대우를 하는 이유가
공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이재명 대표 쪽과 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딜이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속영장 내용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 하나하고요. 예. 또 하나는 검찰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쪼개기 영장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죠? 민주당에서 발끈했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검찰의 최종적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서 예.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영장도 정치적인 영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 하나를 좀 질문을 빼먹은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예. 국회의원이니까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부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검찰이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불구속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건 안 물어봐요. 아니 적어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국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해. 왜 구속 수사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검찰에게 먼저 물어봐야죠. 입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 적어도 그 이후에 영장을 친다면 몇백가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입법부에는 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 예. 내용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건 입법부에 대한 정책 탄압이야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계속 예를 들면 비명계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측의 손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늑대가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예. 그때 늑대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이상민 탄핵안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의 말씀을 귀중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내용 자체가 당에 분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과거에 이준석 전 당대표 있을 때 예. 서로 내부에 총질하니까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 식당을 가더라도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싸우는 식당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저분들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대놓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딜을 얘기한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이제 단일 대우 이런 데 방점을 두시는 설명해 주셨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을 내는 목소리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까 영상으로도 살짝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27일 있을 이 체포동의안 본회의의 장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뭐 가결, 부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변수 중에 하나가 체포동의안 요구 사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일 거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상호 간에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뭐 자신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 그걸 대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뭐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권유는 권유일 뿐이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김유정 전 의원께는요. 네. 박범계 의원이 업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면 뭐 정치하실 거 아니냐. 이거 다 업보 된다 그렇게 된 거. 근데 이게 업보. 이거 무슨 뜻으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정권 유한하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5년 시간 금방 간다. 이제 벌써 또 1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1주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치할 생각이고 하면 후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물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나 또 윤석열 정권의 지지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다수의 국민들은 한편 조금 처음 보는 국무위원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자중자애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 법무부 장관 선배로서 충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뭐 예. 수용하건 안 하건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또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장관이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짧게 얘기했다. 길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또 분위기도 얘기도 했어요. 자, 최수영 전 의원께는요. 27일 한동훈 장관 또 주목을 받을 텐데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약간 뭐랄까요? 격정적일까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170쪽에 가까운 이르잖아요. 예. 방대한 분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반박 성명의 그 논리를 제공했던 그 해명서가 20장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 영장에 170장 가까운 영장 내용과 20장 가까운 해명 사이 어간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자체가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말하자면 지난번처럼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한 기조는 유지하되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 검사 출신 그 수사에도 더군다나 굉장히 수사에 능한 그런 검사 출신으로서 저는 어찌되었건 여기에 대한 법리적 논거들을 정확히 칼날처럼 들이대면서 예. 할 거다. 시간과 분량은 본인도 짧게 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했잖아요. 국민에게 받는 세금으로 내가 하는 공직자인데 뭐 그렇게 조언으로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량 분량으로 아주 되면 대신 조목조목 아마 그 법리의 칼날을 들이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의원권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걸 반복하면서 그게 뭐 대서특필 됐어요.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다. 돈 소리인지 돈 봉투 소리인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게 이 상황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